오늘 안 왔으니까 내일 오겠지, 오늘 이만큼 왔으니까 내일도 이 정도면 좋겠다 싶었다가 며칠 내내 그냥 내리막길 하고 결국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가야 될 건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나가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안 들어와 버리면 이게 망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동네 상권에서 고깃집 창업이 어려운 이유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고깃집 창업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창필직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동네 상권에서 성공했는데 창필이는 너무 부정적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브랜드도 동네 상권에서 성공했는데 뭐 이런 케이스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네 상권에서 성공한 이력이 있는 그런 고깃집을 또 다른 초보들이 또 다른 동네 상권에서 하면은 왜 망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재미삼아서. 그러면 왜 우리가 초보 창업자들이 동네 상권을 들어갈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투자금이 적기 때문이에요. 투자금이 넉넉하면 당연히 좋은 상권 입지 들어가려고 하겠죠. 알맞은 평수, 좋은 상권, 좋은 자리. 근데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고깃집 같은 경우는 막 오후 3, 4시에 들어와서 막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밤 9시, 10시에 들어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저녁 타임, 점심도 아니죠. 저녁 타임, 딱 우리 먹는 타임 있잖아요. 그때 몰빵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 평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평수인 30평에서 40평을 차리는 시설 비용만 해도 투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작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권,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게다가 30평이냐 40평이냐, 제가 봤을 때 고깃집 하면 최소 40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 어차피 인건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테이블 회전에 대한 효율이 나요. 그러면은 가장 애매한 평수들, 요즘 막 망하는 데 보면 막 25평에서 막 27, 8평 이런 데들, 그 테이블 막 두세 개 늘려가지고 망가질 수가 있는 그런 정도로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괜찮아야 됩니다. 평수가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40평. 근데 그게 찾기가 또 힘들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1억이 있어, 돈이 1억 있다고 쳐요. 그러면 20평짜리를 했다고 쳐요. 난 소소하게 적은 평수에서 할 거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1억 중에서 가게에 관련된 비용을 보증금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씁니다. 20평을 꾸밀려면 최소 8천 들어요. 요즘 뭔가를 꾸밀려고 해도. 그럼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2억이야. 1억보단 2배. 그럼 나름대로 목표는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40평짜리 들어가겠대. 그러면 뭐 보증금이 뭐 3천, 5천, 권리금이 뭐 2천, 뭐 싸게 들어갔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시설비로다가 한 1억 4, 5천 쓰겠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지금 난 1억을 썼어, 난 2억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님이 많이 들어올 확률을 보는 척도는 상권 입주 관련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그 사람은 권리금에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꼴랑 보증금 2천 주고 권리금 빵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40평짜리 한 사람도 꼴랑 권리금 2천 준 거잖아요. 요 정도 쓴 거라는 거예요. 본인은 뭐 1억을 썼다, 2억을 썼다, 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장사가 잘 될 확률 자체를, 입지적인 그런 기대를 무권리짜리하고 권리금 2천짜리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고깃집으로 돈을 벌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객이 되는 곳, 집객 요소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배우 세대가 있어. 배우에 10만 세대가 있대. 이거는 일단 어쨌든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작은 고기들이고, 집객력이라는 게 뭐예요? 손님 객자잖아요. 모일 집에다가 집객이 되는 곳.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배우에 살진 않지만 거기에 어떤 이유든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곳을 집객력이 있는 상권이라고 하는 건데, 배우 세대가 많대. 이 얘기는 단골을 확보할 만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집객력이 있대. 집객력이 있다는 거는 단골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배우 세대의 단골들과 신규 고객 유치를 한 그 뜨내기 고객들이 합쳐져야지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녁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손님을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정적인 매출이 뭘까요? 한 달에 막 평균 매출 5천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건 하루 매출이 50만 원이더라도 월화수목 금토일 꾸준히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게 안정적인 겁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3천만 원이더라도 한 달 매출 꾸준히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금토일만 조금 더 나오고 나머지 평일도 꾸준히 70, 80, 70, 80 뭐 이러다가 금토일 때는 120, 130 이 정도? 요게 안정적인 매출이에요. 그리고 그 편차가 크지 않은 거, 편차가 없어야 돼요. 근데 배우 세대만 빵빵해. 근데 집객 요소는 없대. 그럼 그런 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단골들끼리 모여서 상의한 다음에 월요일 날은 당신이 창풀 삼겹살에 가고 당신은 금요일에 가, 나는 토요일에 갈게, 이렇게 오나요? 손님들이? 그 단골들이 가령 이번 주 화요일에 뭔가가 겹쳐가지고 한 번에 몰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날은 막 100만 원 넘게 매출이 나와서 지금 엄청나게 바빴어. 근데 금요일 날은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안 와. 동시에 안 왔어. 그래가지고 30만 원 매출이 나왔어. 이런 거를 불안정한 매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날은 단골들이 한 3, 40만 원 팔아주고 처음 온 사람들이 70만 원 정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나온다든지, 또 어떤 날은 그날따라 단골들이 70만 원씩 팔아주고 가고 나머지 30만 원 정도를 외부에서 온 사람이 팔아주고 가고, 그렇게 해서 밸런스 있게 사람들을 채워주는 그 고깃집을 보고 그날 처음 그 상권에 가지고 잘 되는 고깃집을 봤어. 그럼 아, 저기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이구나, 다음번에 다시 이 동네 오면은 저기 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어느 날은 동네 사람인데 맨날 간판은 봤지만 맨날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나 보구나, 꽉 찼으니까 다음번엔 내가 좀 빨리 와야겠다, 아니면 다음에 또 와야지, 이렇게 반반 밸런스가 맞춰서 받아야 안정적인 매출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오는 고객들하고 생각 없이 들어오는 고객들, 그 매출이 합쳐져야 안정적인 매출이 나게 되는 거예요. 편차가 없는. 그런데 문제는 안정적이 아니게 되었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보자고요. 시장에서 김밥 하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그 김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김밥 원재료 값을 50%를 써가지고 극강의 가성비를 줬다고 치자고요. 3,000원에 파는데 원가를 1,500원이나 썼어. 이러니까 얼마나 고객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대박집으로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은 당연히 힘들죠. 근데 새벽부터 나와서 혼자서 그 아주머니가 미친 듯이 싸놓은 겁니다. 미리 정성스럽게 싼 김밥을 그 아주머니가 직접 파는 거예요. 공장 역할도 하고 판매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루 50만 원 팔아도 25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 임대료 100만 원을 내도 한 달에 600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저녁 시간에만 몰빵해서 파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온 사람도 팔고, 점심때 시장 상인들한테도 팔고, 3, 4시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도 팔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사가고, 밤에 야근하는 사람들도 사가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쭉 가니까 사람을 안 쓰잖아요. 혼자서도 가능한 거죠. 근데 고깃집은 이건 혼자 못 하잖아요. 고기 썰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밑반찬 세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안정적이 못한 매출이 나면은 결국에는 지금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세팅을 했으면 적어도 하루 1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100만 원 평균이 150만 원일 때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크면 안 되고, 딱 그 상태로 인력 효율에 맞게끔 딱딱딱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맥스 매출일 때 인건비를 세팅해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따라 장사가 안 돼서 30만 원 매출이 나도 100만 원 이상 파는 인력이 세팅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인력 효율이 안 나잖아요. 동네 장사라는 게 결국 고객들 입장에서는 단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 가성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네 상권에서 맨날 성공했다고 하는 그 매장들 또한 주인이 본인 몸 갈아놓고 원가율도 어느 정도는 높게 좋은 품질의 고기를 좋은 가격으로 팔면서, 그것도 오픈하자마자 대박 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집들이 오랜 시간 그 동네 사람들의 인정받고 인내를 거쳐서 단골 고객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생존하게 된 건데,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다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한 매장들이 그렇게 살아남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옆 동네 뒷동네 뭐 뒤에 뒷동네까지 다 끌어들이는 이런 유효 상권을 넓게 이렇게 마케팅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냥 가게 임대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임대료가 불리는 그 마케팅비도 수백만 원 써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보들은 그들이 동네 상권에서 성공한 것을 보고 결과론적인 결과물을 보고 자신도 동네 상권인데 오픈을 하면 바로 다음날서부터 장사가 된다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가성비가 있어야 되니까 애초부터 마진율이 적고 그 짧은 시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운영 공정상 혼자서 운영 못하고 인건비를 꼭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높아야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 매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동네 상권에서는 처음 생겼을 때는 한 번씩 가보게 되는 그 허니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픈빨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픈빨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그들이 한 번씩 다녀가고 나면은 당분간 부흥 뜨게 되는 그 수렴 기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들쭉날쭉한 그 매출은 한 달 합쳐보면은 뭔가 많이 판 것처럼 보여. 근데 들어가서 보다 보면 매출은 냈지만 사실상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차라리 하루 100만 원 매출이 아니더라도 하루 50만 원을 팔아도 그 50만 원을 삼계탕으로 팔지 감자탕으로 팔지 뭘 팔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서 주방 보면서 직원 한 명 정도 두고서 만약 했다면 원가율은 무조건 30%가 넘지 않을 거고요. 탕이나 국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가서 먹는 것들이고, 몰리지 않고 점심이랑 저녁 그 사이사이 중간에서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몰빵해서 안 받으면 뿜빠이에서 받으니까 사람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모든 인건비는 몰리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러면 1,500만 팔아도 그래도 5, 600 가져갑니다. 원가율을 좀 높게 해도. 설사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오늘 폭염이래, 폭설이래, 미세먼지래, 황사가 몰려온대, 폭우가 내렸대. 그럼 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와도 손해나 봐야지 직원 한 명 쓰는 정도 인건비 손해보는 거죠. 나는 그냥 어차피 여기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손해보면 되는 건데, 이 동네 상권들은 사실상
막상 오늘 얼마나 손님이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하든 어쨌든 그 동네 상권에서는 동네 유동이라든 이런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확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편차 있는 매출 때문에 미리 인건비 세팅까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세팅해서 기다려야 되고, 인건비라는 게 야 이번 주는 안 바쁠 것 같으니까 넌 이번 주 쉬어라, 다음 달은 보니까 비수기 시작되니까 3개월 뒤부터 출근할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매출은 나는데 남는 것도 아니고 안 남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안 왔으니까 내일 오겠지, 오늘 이만큼 왔으니까 내일도 이 정도면 좋겠다 싶었다가 며칠 내내 그냥 내리막길 하고 결국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가야 될 건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나가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안 들어와 버리면 이게 망한 거예요. 딴 게 망한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하루 저녁 반짝 장사죠. 창업 기술자들은 앞뒤 다 자르고 동네 상권에서 하루 3, 4시간 매출로다가 뭐 300만 원을 찍었다, 400만 원 찍었다 뭐 이러면서 지금도 유튜브에서 막 초보 창업자들 막 깨어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동네 상권 들어간 고깃집들 그 초보들이 얼마나 많이 망하고 있는지, 매출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골마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면은 절대로 안 할 텐데, 또 그 반짝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서 장사되는 모습을 또 보니까 아 역시 고깃집인가, 아 역시 고기는 남녀노소 좋아하고 기본 테이블 단가가 나오고 호불호가 없고 수요가 많으니까 뭐 여러 개가 있어도 그래도 내 쪽으로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역시 고깃집이야. 그야말로 1차원적인 생각으로다가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그 조금 자금, 이 자금으로다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초보 창업자들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정말 큰일이에요. 이상 창필주기였습니다.